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는 노래와 더불어서 석류 음료가 한때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석류가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석류의 존재이 생각보다 더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석류의 씨에는 갱년기에 좋은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데요. 이 주름과 피부 탄력에 좋다고 하고요. 또 껍질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노화까지 늦춰준다고 하네요. 네, 그런 이유 덕분인지 이 석류는요, 동서양을 대표하는 미인으로 손꼽히는 중국의 양귀비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섭취하는 과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좋은 석류가 남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갱년기 증상에도 이 석류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 석류하면 남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집사람이 석류를 먹을 때 저도 함께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석류가 디저트라면요. 또 그 앞에 바로 메인 메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박근홍 리포터, 네. 2013년 계산에는 첫 해를 여는 건강밥상 어떤 건가요? 네,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네. 두 분은 해초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김도 있고요. 다시마도 있고 뭐 파래도 있죠. 네. 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해조류계에 우주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영양 만점 식품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다. 그중에서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의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마, 미역, 김, 파래 등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바다의 채소 해조류.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해초는 다소 생소한 것이라죠. 뭘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분위기 있는 겨울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밥상도요, 12월부터 2월까지 이 겨울바다에서 나는 거라고 하거든요. 바로 바다의 비단, 매생이라고 합니다. 아, 매생이. 지금부터 파도와 함께 오늘의 건강밥상 찾아가 보시죠.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전남 완도. 못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바다 위의 대나무 밭에서 바로 매생이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이 하도 부드러워 바다의 비단이라고도 불리는 매생이는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나는데요. 특히나 이곳 넙고리 마을은 매생이 생육의 원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녹거리 마을은 갯벌이 좋고 바닷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나온 매생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김과 자라나는 환경이 비슷한 매생이가 종종 김에 붙어 자라나 비싼 김의 상품성을 낮춘다며 어민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매생이의 영양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이렇게 김농사를 망치는 회방꾼에서 건강 만점 영양식으로 역전한 매생이, 때마침 울산에서도 이러한 매생이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게 매생이 맞죠? 네, 매생이 맞습니다. 매생이가 이렇게 많이 있네. 네. 매생이가 네. 바다의 비단이라고 하던데 네.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계셨군요. 네, 네. 근데 보기에 되게 부드럽게 정말 실 뿌리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향도 나는 것 같고요. 네,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이 네. 매생이 향이 확 나긴 나요. 네. 근데 맛이 어떤지 궁금한데 생각 그대로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것들도 생각 그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맛있습니다. 아, 매생이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진짜로 근데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이게 정말 가는 실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짭조름하네요. 네, 이게 맞죠. 원래 맛이에요? 네, 뒤 맛이 굉장히 향이 강할 겁니다. 향도 강하고 진짜 뭐 파래니, 김이니 이런 맛들보다도 더 부드럽고 네. 짭조름한데 실이 정말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맛이 신기한데요? 좀 짜긴 짜다. 얼마 전 매생이가 우주식품으로 선정되었다는데요. 우주식품이라니 좀 생소하시죠?
사실 매생이에는 인체에 꼭 필요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는 아주 제격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매생이는 귀하고 오염이 없는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무공해 해조류로 각광받고 있죠. 설명을 드리니까 매생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양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매생이가요, 영양면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바다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다의 보물 매생이로 요리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네. 요리 해주시겠어요? 지금 매생이 굴탕이랑 매생이 전복 전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생이 굴탕은 네. 지금 제철인 매생이와 아주 싱싱한 굴이 만나서 아주 시원한 맛을 내고요. 예, 아주 건강식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딱 제철인 궁합이 잘 맞는 이 음식들을 또 맛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대파와 양파, 마른 새우, 무, 밴댕이를 넣고 육수를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전골 냄비에 각종 채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담아주는데요. 두부도 송송송 썰어 넣어주고요. 그다음 오늘의 메인 메뉴 매생이를 듬뿍 올려줍니다. 와, 정말 푸짐하게도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을 넣고 육수를 부어 한 소끔 끓여내면 매생이 전복 전골이 완성됩니다.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바다가 다 들어있는 것 네. 같죠? 살아 움직이는 지금 것 같아요. 전복까지 이렇게 퐁당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완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네. 아니 근데 전골에 어떻게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희들 육수에서 차지를 많이 하죠. 육수와 매생이의 그 바다의 그 아주 약간 바다의 맛이 어우러져서 그것만으로도 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생이 자체의 그 바다의 짠맛, 네. 바다의 향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전골은 보글보글 잘 끓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요리는 또 어떤 요리인가요? 매생이 굴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골과 마찬가지로 육수를 뚝배기에 붓고요. 거기에 으깬 두부와 굴, 그리고 매생이를 푸짐하게 넣고 끓여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도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는다는 사실. 쌀쌀한 날씨엔 뜨끈한 매생이 굴탕과 전골이 딱이겠죠. 매생이는 채소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해서 겨울철 영양 보충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매생이는 성질이 차고 맛은 짜고 달며 소화를 돕고 적체된 것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선어부에서는 이제 맛이 달고 향기롭다고 했으며 동국여지승남에서는 이제 장흥의 진공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다의 푸른 빛과 푸른 향을 모두 담았습니다. 오늘의 건강밥상 매생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매생이도 길이가 있어서 뭐 적당한 길이가 맛있다면서요? 그 맛있는 길이가 10cm입니다. 10cm요? 길이 보면 잘 안 되는데 또 맛있는 길이가 있군요. 네. 근데 사장님 요리하실 때 보니까요. 매생이를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푸시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나요? 매생이를 미리 넣어버리면요. 빨리 이렇게 녹아버려요. 녹고 색깔도 네. 아주 거뭇다 해야 되나? 어둡게 변해버려요. 최대한 살렸습니다. 네. 이 푸른 빛깔을 푸른빛 밥상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푸른빛 맛은 어떤지 또 저희가 봐야 하잖아요. 아, 예.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정말 다 예쁘네요. 일단은 전골이 뜨끈한 네, 전골부터 그렇죠. 맛보기를 하는데요. 선골부터. 일단 전골이 맑으니까 어떤 네. 맛인지 특히 더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시죠? 네. 근데 조금 걱정됐던 게 매생이가 촘촘하고 가늘어서 뜨거운 김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않아요. 이거 얼마나 식혀야 안 뜨거울지. 이 정도면 되겠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매생이는 미운 사람한테 줄 때 맞아요. 전복에 탱탱하던 살하고 네. 부드러운 매생이가 딱 감기니까 정말 맛있네요. 향긋한 맛이 나요. 매생이 향긋한 푸른빛 맛이죠. 맛, 네. 향긋한 맛.
다음은 뜨끈한 매생이 굴탕입니다. 이게 또 다른 별미죠. 최고의 궁합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둘 다 딱 제철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 뜨거울 텐데. 많이 시켰어요. 겁나서. 시원한 맛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따뜻한데도 진짜 풀리는 느낌이 절로 나네요. 매생이 하나로 맛보는 다양한 음식들의 향연에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매생이 요리와 찰떡궁합이라는 해초 비빔밥까지 아주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부럽습니다, 권영 씨. 제 행복한 표정을 보세요. 푸른빛 정말로 이 밥상이었죠. 매생이야말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타민, 무기질도 많고 네. 거기다 또 소화까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 참 김이 없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 매생이의 속은 정말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매생이 푸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긴장을 좀 풀고요. 따뜻하고 건강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대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매생이. 빛깔로 보나 영양학적으로 보나 최고의 식품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봄의 푸른 빛을 가진 매생이는 여러분의 밥상에 건강함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매생이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를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주 식품으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이거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이 채소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는 특히 더 딱인 식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매생이가 어민들에게 천덕꾸러기로 불린 적이 있었다고요. 네, 매생이가 자라나는 환경이 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에 붙어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김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싫어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겨울바다에서 만나는 향긋한 맛, 매생이 건강 요리들을 함께 쭉 봤었는데요. 네. 저도 시간이 되면 이 매생이 굴탕 한번 꼭 먹어보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홍 리포터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1년 건강 좌우하는 맞춤형 체질 관리 사상체질 건강법. 새해가 되면 누구나 건강에 대한 계획 한두 가지는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계획을 세워야 건강을 챙기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한방에서는 인간의 체질을 4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체질별로 음식이나 섭생 방법, 병이 들었을 경우 처방 등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법. 김대중 한의사로부터 들어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한의학에서 인간은요,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음양이 있어서 그 결합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요. 또 체질도 몸이 따뜻한 양인과 또 몸이 찬 음인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고요. 자연과 가까울수록 건강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 소우주를 통하는 사람의 양생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겨울에는 워낙 춥다 보니까요. 몸을 좀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좀 웅크린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한의학에서는 이 겨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한의학에서는 겨울을 그 다들패 저장할 장자를 써서 폐장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양을 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 중에서 수의 기운이 이제 지배하는 계절이고요. 그 만물이 조용히 잠들어서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몸과 마음을 자연의 겨울과 같이 잘 갈무리해서 저장하고 추후에 이제 펼칠 때를 기다리는 시기이고요. 겨울은 하루 중에 이제 밤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그 밤에는 잠을 자면서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제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이제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후를 기약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함부로 망동한다든지 겉으로 이제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경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겨울에 특히나 유난히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위를 많이 타는 것도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식욕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식사를 거르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위를 더 많이 탈 수가 있고 잠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제 몸이 움츠러들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역시 추위를 많이 타실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열을 그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제 인체 각 부위로 잘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족냉증이라든가 레이노병처럼 이제 추위를 더 잘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근육은 이제 활동할 때 에너지 열을 발생하게 되고 그 체지방은 보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마르신 분들이라든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체지방에 비해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위를 많이 타실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또 그 추위를 많이 타실 수가 있고 빈혈이 있는 경우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추위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원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추위를 또 많이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그런 증상이 심해진 경우라면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겨울에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절 질환도 심해지고요. 또 혈압이나 혈관 질환도 많다고 하니까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음양 오행의 변화에 따라서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동일한 증상이나 병이라고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내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생활 습관이나 음식들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고생하던 만성 요통에다가 다른 질환까지 겹쳐서 병원을 찾은 환자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올해 52세의 남성 환자, 평소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통이 더 심해진 것은 물론 체력이 떨어지면서 잦은 감기를 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통이 심해갖고 다른 정형외과 21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해갖고 퇴원을 했었는데 좀 많이 나왔고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에 따라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을 구별해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체질에 맞지 않은 행동이나 음식은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어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의 이제 체형이라든가 용모, 그다음에 타고난 성정이라든가 평상시 증상이나 병이 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을 봤을 때 이제 소양인에 해당되시는 분이신데 그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이 소양인에게 이제 알맞는 방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병인 것 같지만 체질에 따라서 발병 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라 수양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그 각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처럼 소양인의 경우 하체의 기운이 약해지기 쉬워서 하체를 강화시키고 심폐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등산이나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그 체질마다 상대적으로 튼튼하거나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체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체질별로 잘 이완되는 질환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체질마다 몸에 맞는 음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뭐 보양식을 드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본인의 체질을 미리 알고 이제 본인의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만으로도 충분히 추위를 이겨나가고 무병장수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만큼 내 체질을 바로 알고 그에 맞춰 건강 계획을 세우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겨울철에는 감기가 참 흔한데요. 근데 여름에 더위를 잘 넘기면 겨울 감기도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예, 동병하치라고 해서 겨울에 유행하는 병들 여름에 치료하는 이론이 한의학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겨울철 감기나 천식, 알러지 질환이라든가 어떤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질환들은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좀 잠잠하다가 겨울이 되면은 이제 증상들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양기가 왕성한 더운 여름에 그 음기가 성해서 생기는 겨울병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동병아치의 방법입니다. 그 현지의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급한 증상을 잠재우기보다는 몸에 전기를 보충해주고 음양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방들을 이용해서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건강할 때 지키란 말이 있듯이 증상이 발생해서 급히 그것을 치료하기보다는 이제 미리미리 면역력도 올려주고 저항력을 키우는 그런 이론입니다. 왜 또 흔히들 몸이 좀 허할 때 보양식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보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삼계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계탕은 어린 닭에 이제 찹쌀, 대추, 인삼 등을 이렇게 푹 고아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이제 이런 따뜻한 성질을 지니는 음식들은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몸이 찬 소음인들한테 체력을 북돋아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이제 반대로 속에 열이 많고 소화력이 왕성한 소양인들한테는 이러한 음식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도 다양한 보양식을 드실 텐데요. 이제 본인의 체질을 바로 알고 먼저 이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섭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본인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을 너무 편식하거나 그것을 너무 장복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이제 본인한테 해가 되는 음식들은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거나 이제 과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체질 구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내 몸이, 내 체질이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 특징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이는 가슴 윗부분이 굉장히 좀 발달한 체형으로 이제 목이 굵고 건실한 편이고 머리가 대체적으로 큰 편이고요. 눈빛이 좀 강렬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제 소양이는 가슴 부위가 발달해서 어깨 부위가 이렇게 넓게 떡 벌어지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엉덩이 부위라든가 하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고요. 대개는 걸음걸이가 빠르고 이제 눈빛이 예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위가 발달해서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보이는 그런 체형인데요. 상대적으로 목덜미의 기세가 좀 약한 편입니다. 골격이 장대하고 살찐 분들이 좀 태음인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부위가 좀 잘 발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가슴 부위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약간 이렇게 좀 움츠린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눈, 코, 입이 대체적으로 좀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렇게 외형적인 면과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나 건강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걸리기 쉬운 질환도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병증과 질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구토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상체의 기운이 워낙 강하게 발달해 있어 상대적으로 하체는 약하기 때문에 그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보행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신장염이나 어떤 방광염, 요도염 같은 비뇨 생식기계 질환이 이제 호발하는 그런 체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체에 비해서 그 하체의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 폐와 심장 기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비만하신 분들이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순환기 질환이 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그 감기라든가 어떤 기관지 천식 같은 그런 호흡기계 질환도 다양하게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고 피부 질환이나 어떤 대장에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체질이 가는 한의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신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시중에서 뭐 얼굴만 척 봐도 체질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질 진단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그 체형 기상이라든가 용모 사기, 이 성질재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어떤 양리적인 부분이나 병증적인 부분을 살펴봐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체형 기상이라는 것은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네. 용모사기라는 거는 그 말하는 폼새라든가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성질 재간이라는 것은 성격이라든가 심성,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각 한의원마다 체질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한 가지 단편적인 면만을 참고해서 체질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질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은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체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바뀌기 쉽고 이렇게 혼재될 수가 있는 그 성격이라든가 그 식습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질 같은 경우도 100%인 경우는 또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QSCC라는 사상 체질 설문 검사를 했을 경우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퍼센트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당신은 어떠어떠한 경향에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전형적인 경우에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게 됩니다만 요즘에 검사를 해보면 50몇 프로, 40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교육 수준이 낮거나 도시보다는 농촌 쪽에서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사람한테는 한 가지 체질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체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한테는 한 가지 체질이 있는 게 이제 이론상 맞는 것이죠. 네. 이 타고난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요. 몸에 열이 없고 손발이 차던 여성의 경우에 결혼하고 출산 후에는 몸에 열이 올라서 이제 뭐 더운 거를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체질이 좀 바뀐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제 사상 체질의 기본 개념에 의하면 체질은 이제 불변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그 후천적으로 습득된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제 본인의 직업에 따른 필요한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덧입혀져서 다른 체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체질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소음인의 경우에는 그 어떤 비서 업무라든가 총무, 기획 이런 업무들이 더 어울리는 그런 체질인데 소양인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그 영업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소양인의 기질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큰 병을 앓는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산 후에 이제 몸이 병리적인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체질 내에서도 병이 이제 한 병에서 10병으로 바뀐다든지 겉병에서 속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상 체질이 불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체질에 따라 유전적으로 어디가 안 좋다 혹은 대대로 이런 병들이 많았다는 부분들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되게 체질은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의 체질을 감별을 해서 그 체질을 판단하는 데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체질 내에서는 장구대소가 같고 어떤 행동하는 양식이나 성격 뭐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병리나 병증적인 부분까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가 약한, 위장이 약한 그런 부모를 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소화기가 약한 자녀분들이 많고요. 뭐 신장이나 허리가 약한 경우라든지 기관지가 약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맘때 연말연시에는 술자리도 많기 때문에 몸이 지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사상 체질에 따라서 음주 방법도 다르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네. 그 사람의 체질마다 그 도움을 주는 술과 안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많고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것 자체가 해로운데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오래 숙성된 그 모과주라든가 그 솔잎주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생선회라든가 과일 안주들이 도움이 되고 그 육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고 호흡기가 약해서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는 이제 맥주 같은 거는 좋진 않고요. 몸에 맞는 술은 소주라든가 더덕주 같은 그런 술들이고 그 태음인은 단백질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안주는 육류를 드셔도 태음인은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 간 기능이 잘 발달해 있어서 애주가분들이 많으신데 과하면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소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셔서 술도 빨리 드시고 이제 빨리 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분들은 이제 본인이 소양인 체질이라고 알고 계신다면
그 안주를 좀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완급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소양인은 또 속에 열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찬 맥주가 소양인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구기자나 복분자, 산수유 같은 재료로 담은 술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비뇨 생식기 기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천적으로 몸이 차갑고 그 기가 약하기 때문에 고량주나 양주, 인삼주 같은 독주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 소음인 같은 경우에 속이 차서 이제 과음을 하시게 되면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음이나 생강차 같은 것들로 이제 속을 좀 돌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음주 후에는 그 사우나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소양인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뭐 혈압도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음인한테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주는 그 속이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닭고기가 도움이 되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년이 되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 체질별로 또 맞는 운동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질별로 좋은 운동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체질별로 체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운동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태양인 같은 경우에 상체의 기운이 워낙에 강하고 허리가 얇고 길어서 척추가 좀 약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지 관절들이 손상되기가 쉬운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하고 하체를 단련시켜 줄 수 있는 조깅이나 등산 같은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그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요. 그 하체를 강화시키면서 심폐 기능을 단련시켜 줄 수 있는 등산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양인은 그 성격이 급하고 또 이런 운동에 대해서 쉽게 질리시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자주 좀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 내부로 쌓여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땀을 잘 배출을 시켜줘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라톤이라든가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상태를 잘 판단을 해서 운동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되 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좀 고루 움직여주면서 아까 체력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을 좀 보강하고 그 유연성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운동들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탁구나 테니스 뭐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운동만큼이나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향이 다른 만큼 이 스트레스 관리법도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 체질별로 역시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 태양인 같은 경우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를 좀 쉽게 내고 주위 사람들을 윽박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휴식 방법을 이제 본인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네. 그 요가나 단전호흡이라든가 클래식 음악 감상과 같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신에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 여가나 취미 활동도 이제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시다 보니까 이제 쉽게 지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욕이라든가 가벼운 독서 등을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 다스려주는 게 좋겠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음주 가무라든가 이제 어떤 잡기에 좀 능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본인만의 생활 리듬을 잊고 이제 건강을 해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과 좀 정기적으로 어울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건강을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이고요. 체력이 약하고 기운이 울체돼서 병이 생기기가 쉬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가나 태극권 같은 좀 정적이면서 사지의 기운을 좀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행이나 어떤 공연 관람 같은 것으로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조절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원에 가면 체질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기라는 것은 이제 인체를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요.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서 기가 막히게 되면은 모든 기관과 조직의 움직임이 좀 나빠지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뭐 사물을 인지하고 웃고 말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고 이제 인체의 어떤 윤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한의학에서 사기라고 말하는 이제 바깥 공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가 혈액을 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마찬가지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제 어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변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생리불순이라든가 빈혈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이 관절 부분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관절통이라든가 신경통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혈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병의 근원이고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체질과 증상에 맞도록 그 기혈 순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복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예를 들어 감기는 좀 발산을 시켜줘야 되고요. 기침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시켜준다고 기운을 좀 내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식체는 소통시켜줘야 되고, 대소변 같은 경우 내려가서 잘 풀어줘야 되고,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어혈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체에 어떤 덩어리가 생겨서 생긴 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해소시켜서 밖으로 좀 빼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를 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허한 상태에서 이제 그 막힌 기를 통하려고만 하다 보면 그게 잘 통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막히게 됩니다. 또 그 기가 조금 더 쇠약해지면서 오히려 더 나쁜 병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병이 실한 상태에서 몸을 보호하는 어떤 약을 써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나쁜 병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병들을 포함해서 겨울철에 특히 좋은 약재나 또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겨울철에 도움이 될 만한 차로는 뭐 생강차라든가 대추차, 유자차, 레몬차, 두충차라든가 오가피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먼저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좀 가래를 삭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두통도 막아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감기도 또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겨울철에 손발이 차지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인병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추차 같은 경우에는 그 쇠약해진 인체 장기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려서 전신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자차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신다거나 편도선이 부었다든가 아니면 뭐 열이 나면서 몸살 기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레몬차 같은 경우에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식욕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레몬에 들어있는 그런 구연산과 비타민 C가 모세혈관 건강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순환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역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충차하고 오가피차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충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절통이라든가 요통, 신경통, 그다음에 고혈압, 부인병에도 도움이 되고 인체 이제 그 인대나 뼈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차고요. 오가피차 역시 순환기 질환에 도움이 되면서 그 뼈나 힘줄을 튼튼해주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차라고 말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사람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보양식이라도 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체질에만 잘 맞는다면 아무리 하찮은 푸성기 하나라도 그 천하제일의 보양식이 되는 만큼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그에 따른 알맞은 섭생법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차를 이제 한두 가지만 골라서 편식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몸이 건강할 때 골고루 드시면서 본인의 체질과 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가면서 나쁜 습관을 좀 바로 잡으면서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체질을 잘 알고 말씀드린 그런 섭생법들을 잘 따르면서 체질
체력을 증진시킨다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건강하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잘 뛰고 잘 배설하는 게 바로 건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자신의 몸에 맞게 음식과 또 식생활 습관을 이렇게 잘 조절한다면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대중 한의사 모시고요. 1년 건강을 좌우하는 체질 맞춤형 건강관리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울산에 아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이 눈이 잦을 거라는 예보가 있기도 한데요. 눈이 많이 쌓이게 되고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빙판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네, 이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발을 질질 끌면서 걸으라고 합니다. 어린 아기가 걷듯이 걸으라는 건데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자세가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걸으실 때는 옆으로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경을 집중해서 빙판길을 걷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인먼트 상품권을, 리얼20 자수정엔 건강에서 한방좌훈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